별을 쏟아에서 업로드하는 네 번째 강의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의 강의 주제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의 진짜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민 안에 숨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심리들,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께 최대한 평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학문적으로, 학문을 좀 깃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강의는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머님들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이 이제 책을 읽다가 저에게 영감이 왔고 이제 통찰을 하게 됐고 저는 너무나 큰 공감을 했어요. 저는 너무나 큰 공감을 했고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머님들이 내가 상대적으로 고민을 자주 하고 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깊게 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어. 그러니까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 그 고민은 실제로 해결되지 않을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지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인은 고민을 하고 나는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고민의 진정한 원인을 파헤쳐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을 붙잡고 있어요. 왜냐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편하기 때문이죠. 심리가. 그래야 심리가 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분노, 적대감, 또 이제 어떤 애정 결핍 굉장히 많아요. 공포심, 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들이 간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고민입니다. 자, 어, 제가 이 컴퓨터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너무나 이 그 어머님들께 이런 거를 좀 제가 잘 못해드려서 사실 예전에는 제가 PPT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워드에 좀 오늘은 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민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분노, 어, 적대감, 애정결핍, 공포,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이 고민이다. 어, 해결할 어떤 의지가 있다면 해결할 의지가 예를 들어서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든 지금 닥친 현실적인 그런 고통을 해결을 하든 해결을 하려고 하겠지만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고민에 매달려 있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은 분노와 적대감, 애정결핍이라는 심리들이 축적되어 있죠. 의식은 고민을 해결하고 싶고 우리가 또 행복하길 원해요. 나 정말 행복하고 싶어. 나 이런 고민을 정말 달고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무의식이 원하지 않아요.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 때도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늘 무의식이 승리하는 구도로 인생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무의식이 의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타고난 그런 기질도 있지만 아주 어린 시기부터 태어나서부터 거의 15세, 10세, 뭐 6세, 7세 이럴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내가 성인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의식으로 으쌰으쌰 해보자, 한번 이것을 내가 고민을 하지 말아보자, 내가 이것을 해결해 보자고 해도 그 사람 안에 축적되어 있는 그 무의식이 의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양육을 한다,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강렬한데 늘 고민으로 끝나고 되려 행복감보다는 불행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더 행복하자. 아, 나 행복하자. 더 행복하자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더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의식이 지배하는 한 바뀌기가 어렵고요. 더 나은 내일이라든지 더 발전된 나를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의식은 내가 더 발전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그런데 실제 행동으로 내가 그것이 잘 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다면 더 행복하자, 행복하자 외치면 외칠수록,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고, 뭐 행복 전도사가 와서 또 아동 심리사, 어떤 교육학자가 와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외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세상은 왠지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왜? 그 사람은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잘 이어가기가 힘들고, 그럼으로써 실패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자기 비하가 커지기 때문에 외치면 외칠수록 무의식 속에서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행감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자 하고 싶어도 결국 이것은 더욱더 불행한 방향으로 무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과 변화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막 서로가 으쌰으쌰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식으로서 이렇게 해보자, 정말 나 이거 고치고 싶어, 나 이렇게 안 하고 싶어 해도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저는 알거든요.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잘 바뀌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은 무엇일까? 나라는 사람은 성장기에, 어린 시기부터 성장기에 어떤 성장기를 나는 거쳤는가? 나의 부모는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러니까 내 자아 있죠, 내 자아. 내 자아를 두리뭉실 파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태껏 아직도 100%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게 파악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점근선처럼 영원히 파헤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두리뭉실을 우리가 파헤친다라기보다는 완전히 해부하는 수준까지, 전격적으로 완전히 해부하는 수준까지 가서 과거의 어린 시기부터 지금까지를 파헤치고 성찰해야 합니다.
어머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스스로, 어머님들이 아시죠?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내가 불행하다 느끼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고요. 행복한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봐야겠다. 어떤 책 읽고 저렇게 해봐야겠다. 바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바뀝니다. 자, 이 말이, 제가 이렇게 극단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뀌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철저하고, 아주 해부까지 가는 그런 자기 성찰입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완벽하게 파헤쳐야 돼요. 완벽하게 파헤치고 내가 순간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고민이 왔을 때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무의식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내 자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그냥 두리뭉실한 것이라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미 그걸 해봤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자아 성찰의 끝장까지 가야 돼요. 끝장까지 가야만 우리 아이가 어머님이 정말 우리 아이 행복하길 원하시죠? 우리 아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어머님의 무의식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무의식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머님들 중에서 고민이 많은 분들 있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성장기는 굉장히 어두웠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민이 많은 사람은요, 대부분 그렇게 삶을 막 바꾸고 내가 더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럴 에너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어린 시기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어린 시기가 부모님이 부모라는 존재가 그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대우해 주지를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감정이라는 것을 무시당하면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내가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주고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축복해주고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써 온전하게 환영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정해준 틀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제시를 했거나 그 감정을 무시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요구를 그 아이에게 전수했거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고민이 많고 그 고민 안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 건강하지 못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바뀔 에너지가 없다. 왜? 그 에너지는 어린 시기에 이미 다 소모됐으니까. 존재감이라는 것을 상실하고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믿음도 가지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은 왜 우리 어머님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 자존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존재감이 상실된 존재감 상실증의 심리 상태. 평소 힘들어, 나 괴로워, 힘들어 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그 말을 잘하고 있다면 사실 그 속의 의미는 나를 잃어버린 거. 내가 없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이고 호소입니다. 어린 시기에 나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항상 부모가 원했던 사람으로서 되길 원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음. 어, 제가 감정 코칭 강의에서 그 매슬로의 인간 욕구 발달 이론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제 그 의식주를 해결하고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맨 끝에가 이제 자아 실현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아 실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감정, 나는 사랑받고 싶은 그런 존재야, 가치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긍정적 감정을 잃어버린 거죠. 바뀔 에너지를 어린 시기에 이미 다 소모했고, 몸보다는 마음이 먼저 피폐해진 거죠. 그 사람은 그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괴로움을 호소하며 지냈을까요? 저도 사실 제 어린 시기를 돌아보면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괴로움을 호소했었어요. 오죽했으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임시적인 당뇨병이 왔었어요.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학업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은 대부분 무시되었고, 한 번도 제 뜻을 펼칠 수 없었고, 제가 누군지도 성인이 돼서도 저는 잘 몰랐고,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어머님들께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늘 정말 항상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지만. 음, 자, 그렇게 어쨌든 많은 시간 동안 괴로움을 호소하며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애정결핍과 분노와 적대감과 이런 공포 또 이런 것들이 생기겠어요. 음, 그거를 이제 계속 겪다 보면은 굉장히 동정심을 원하고요. 사랑도 되게 받고 싶어요. 이거는 애정결핍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착취하고,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원하는데, 문제는 주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낮은 자존감인데도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사고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러니까 부정적이고요. 비관적이고 비관적이고 증오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퇴행 욕구라고 해요. 자, 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퇴행 욕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장 욕구와 퇴행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고, 퇴행 욕구라는 것은 어떤 비관적인 사고를 하고 이제 증오심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이상해. 나 저 사람 정말, 나 정말 저 사람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이런 그런 말들과 그런 마음을 실제로 가지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장 욕구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들, 또 정말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겠죠. 음. 어, 네. 일단 지금 좀 부엌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 욕구라고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퇴행 욕구가 전부 깔려 있어요. 날 좀 봐줘. 나 불쌍한 사람이거든. 나 정말 어렸을 때 상처가 되게 많거든. 나를 좀 더 사랑해줘. 나를 달래주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 나 무기력해. 나 도와줘. 도와줘. 나 도와줘라는 뜻이에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를 계속해서 연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나 괴롭고 무의식이 너무나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자존감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도와줘라는 퇴행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괴로운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를 제안해요. 한번 노력해봐. 그런 반복적인 이야기는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정결핍이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애정결핍이 있는데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는
그런 불쾌한 언행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이제 이런 심리가 있다면 감정 코칭을 되게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또 성인들은 감정 코칭만으로는 안 됩니다.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나로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3자가 개입돼서 제3자가 원하는 것을 강요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것이 수동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강요받으면서 자, 이건 쓰지 말고요. 강요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려 하지 않는 수동형 인간이 된다. 자, 지금 부엌에서 좀 소리가 나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운지 지금 체크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러니까 항상 나의 존재를 모르고 누군가 개입해서 매 순간마다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과잉육아를 했거나 과잉육아도 이것과 연관돼 스스로 배우려 하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해주겠지, 도와주겠지, 뭐 잔이 가르쳐 주겠지, 에이미가 가르쳐 주겠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지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맞서면서 왜? 왜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삶을 찾아가야 되는데 삶의 행복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가 있어도 도피합니다. 현실에서는 도피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수동형 인간은 결국 무기력한 겁니다. 무기력. 현실과 별로 맞닥뜨릴 생각이 없어요. 현실과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수동형 인간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써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없는 그 성장 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삶과 굉장히 그 고민,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과 싸우려고 하죠. 근데 수동형 인간은 무기력하고 현실과 싸울 것을 이미 포기했다라는 거, 도피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무기력이라는 것은요, 항상 모든 심리들은 가면을 쓰고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심도 애정결핍도 가면을 쓰고 고민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듯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자책으로 등장합니다. 무기력 있죠? 이런 무기력이라는 것은 자책, 가면을 쓰고 자책으로 등장을 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랬나 봐. 내가 정말 모자른가 봐. 왜 이렇게 하느냐? 자신을 자책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멋진 사람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자책하는 사람들, 책망하는 사람들, 심리를 자기가 어떤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멋진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게끔. 나는 이렇게 자책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저 부족한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나 너무 부족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심리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근데 뭐 이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모르겠죠. 제 무의식 안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로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경험들은 늘 나를 나로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늘 무기력하고 책망하고 책망, 분노하고 적대감이 있고 퇴행 욕구가 있고 자기 연민이라는 게 있고 셀프 피티 있죠.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나 좀 바라봐 달라는 불행연발 세상은 왠지 불행한다라는 거 세상은 왠지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불행을 연발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고
여전히 착취하려고 하고. 특별 대우. 자, 이런 특별 대우, 이런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갈망하면서 살아가, 이런 거. 그 사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격적이고, 남을 비관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나 이런 것들을 자기도 바꾸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쌍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되게 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또한. 근데 아닌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늘 갈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않았던 그런 욕구들로 인해서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기를 원해요. 다시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않는 그런 욕구로 인해서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기를 원해. 왜? 애정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나로서 한 번도 인정해 줬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정결핍이 있어서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는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면 나 괴로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 특별 대우 받지 않으면 괴로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은 그런 마음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숨이 쉬거나 괴로워 힘들어를 연발하면서 살아가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잘 안 되죠. 주위에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힘들고 계속해서 고립되어 가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으면요, 안정감도 없고, 왜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적인 욕구를 통해서 자아 실현과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으면 안정감이 없고 남에게 호감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회사를 들어갈 때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할 때 계속해서 걸림돌로 그 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의 쇠사슬 같은 걸로 그 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왠지 안 돼. 집중이 안 되고 힘들어요, 늘. 삶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게.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접니다. 어,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계속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강의만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민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자신의 내부에 아주 밑바탕에는 근본적으로 억울한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느끼지 못해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정말 성찰을 해보지 않았거나 그것이 표면 위로 드러나질 잘 않는 사람들, 가끔씩 있는 사람들, 또는 자주 일어난다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응석을 막 부리고 싶어요. 갓난아기처럼. 막 응석을 부리고 싶은데 부리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 나를 나로서 존재해주지 않았던, 내 응석을 받아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뭔가 미결제된 그런 퇴행 욕구. 그런 심리적 갈등이 성인이 돼서도 남아있어요. 그 잔재가 남아있다고요. 어떻게 나타나냐? 나 인사를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받아주더라. 나 그 사람한테 이제 인사 안 할 거야.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하고서 고민을 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그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무시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고민이었다면 고민을 해도 이건 나랑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 하고 훌훌 털어내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의식 속에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 안에 감추어진 그 무의식 속에 감추어진 실체를 찾으려고 정말 발악해야 됩니다. 잘 알 수가 없어요. 과거이기도 하고 굉장히 낱낱이 파헤쳐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파악해야 돼요. 감추어진 진정한 원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응석을 부리고 싶어도 음, 제가 좀 약간 지금 혼동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요. 이제 모든 원인이라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고민해서 벗어나고 행복하고 싶어도 이제 모든 원인이 그런 충족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늘 분노의 어떤 그런 증오, 욕구 이런 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퇴행 욕구에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 분노라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강렬한 거예요. 굉장히 강렬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하고 깊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노가 상상 이상으로 강렬합니다. 고민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적대감, 분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심리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그걸 해야 내가 편안하거든요. 그걸 해야 내가 쾌감을 느끼거든요. 심리적으로 내가 익숙하고 그런 것들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려면 자발성과 능동성이 필요한데 고민이라는 걸 통해서 퇴행 욕구가 계속 충족되는 경험,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늘 그런 쪽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고민으로만. 분노, 증오, 적대감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안에는. 분노, 증오, 적대감이라는 고민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계속 표현되고 있는 거죠. 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는 그러니까 성장을 해결하는 태도죠. 그것이 바로 벼룩소다의 태생 배경이고요. 벼룩소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면적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면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매번 그것을 되뇌이고 강의를 또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늘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면적 성장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고민이 많다라는 것은 감정 코칭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경청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해결책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것이 누군지 아세요?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은요. 고민을 해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애정결핍이 많아요. 스스로 내가 온전한 나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결핍이 있고 의존성이라는 게 많아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너가 정말 힘들겠다. 너가 정말 괴롭겠다. 이런 감정 코칭들. 그런 동정심을 받으면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목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욕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 되게 불쌍한 거예요. 동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동정을 바래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 성인은 감정 코칭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삶이 행복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감정 코칭은 꼭 해줘야 돼요, 성인에게. 그러니까 성인이든 특히 아이는 정말 많이 해줘야 되고, 성인은 감정 코칭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정 코칭을 해주면서, 그리고 그 당사자는 뭘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의 무의식을 철저하게 해부해야 된다라는 거. 철저하게. 아, 이제 고민이라는 것이 계속 진화하고 한 단계 진화한 단계가 이제 우울증이고요. 우울증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말씀드린 동정이나 애정 욕구가 심해지고 주목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자, 이거 좀 적어. 자, 우울증 환자들은요, 그러니까 주목받고 싶고, 감정 코칭을 받길 원하고, 감정 코칭. 사랑받고 싶고, 사랑. 그다음에 위로. 사랑해줘, 돌봐줘. 응석이 응석. 왜 응석이냐? 어린 시기에 이 응석을 받아줬던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그 응석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자, 이쯤에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됐기 때문이고, 어머님들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아야 어머님들이 바뀔 수 있는 어떤 수로가 열리는 겁니다. 큰 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흐를 수 있도록 수로가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어떤 좋은 교육학자가 말하는 어, 그런 현상적인 말 가지고는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인문학이고, 그런 것이 교육이고요. 그런 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강의를 듣고서 행동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책 한 권을 읽는 것처럼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게 좀 시원찮지만, 어, 좀 열린 마음으로 정말 바뀌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경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 환자들의 이런 그런 애정 욕구가 결국에는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자, 이것도 적어야 돼.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사고로 연결된다. 부정적인 사고도 역시 애정 욕구와 적대감의 표출이다. 이 부정적 사고, 주변에 부정적 사고하는 사람들 많죠. 언행, 이거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은 애정 욕구와 적대감의 표출이다. 이해되시죠, 이제? 왜 대체 애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힘든 말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지 불쌍한 거예요. 애정 욕구가 한 번도 없었고, 세상은 늘 내 자신을 온전하게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대감이라는 게 무의식 속에 다 쌓인 거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을 못한 겁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거기에. 그거를 대변할 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로서 온전히 역할을 못한 겁니다. 애정 결핍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라는 게 이제 많아지는데, 그 마음처럼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처럼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계속 상처를 입고 증오를 품어나가요. 그렇죠? 계속 여기서 상처를 입어요. 주변에 이런 걸 받아줄 사람이 없고 상처를 입고 증오심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더 커지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증오심이 있어. 어린 시절부터 인간관계에서 기분이 좋았던 아이와 그런 사람과 무서웠던 사람,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마음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달라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오라든지 적대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별 대우를 원한다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커뮤니케이션하고 사회적인 욕구, 다른 사람과 친해지거나 그런 대하는 자세에 장애가 됩니다. 감추어진 적대감이 이제 되게 곤란한 사태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적대감을 우리가 감추고 살아가요. 사람은 누구든지
겉모습은 늘 웃을 수 있잖아요. 감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감춰진